병원이. 결국은 이제 뭐 이런 태움으로 이제 보도되는 사건들로 뭐 누군가가 뭐 사망했어, 뭔가 큰 사고가 났어. 그럼 무슨 꼬리 자르는 것처럼 그 간호사를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선배 누구 개인적 이렇게 해서 일탈로. 그 사람이 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호사들 사이에 진짜 뭐 못된 애들끼리 막 서로 못 주고 그런 건 어느 살고. 조직이나 있지. 뭐 사실 못된 사람은 어딜 가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근로조건의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개인의 일탈, 못된 일부 개인의 문제로 몰아버리면,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자행한 그 얼굴만 잘라내버리면 병원은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조건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러니까 그 병동에서 얼마나 많이 초과 근무를 해야 됐고,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야 됐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알려지지 나올 않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손을 안 대고. 그치, 구조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리고 가해한 얼굴만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르면 그 안에 고름을 짜고 다 해야 되는데 겉에만 이렇게 뭐 겉에만 살살 뜯는 거지. 이 태움의 양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태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신규 간호사 시절도 되게 혹독하게 겪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배로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간호사로서 더 많이 후배들을 봤어요. 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신규였던 기간보다 훨씬 길었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이래요. 일단 업무에 들어가면 보통 트레이닝 기간이 짧아요. 일반 병동이면 한 달 정도. 그리고 중환자실이어도 한 2달, 길면 3달. 보통 모든 병원들이 이 정도 트레이닝 기간을 주고 바로 환자를 이미 뭐 몇 년, 뭐 7년 이렇게 경력 쌓은 선배들이랑 똑같이 환자를 봐야 돼요. 못하지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이게 복잡한 술기들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빈틈없이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지. 제가 해본 결론으로는 3달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최소한 1년 정도는 진짜 최소 1년 정도는 이제 충분히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은 선배들의 지지하에 도움하에 1년 정도는 좌충우돌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친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 지켜봐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바쁘고 중증도 너무 높고 선배들은 바빠 죽겠는데 이 친구가 엉망진창으로 일을 해서 인계를 줘. 그러면 이제 죽겠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한 인계를 받아서 완벽하게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돼도 제때 퇴근할까 말까인데 엉망진창으로 인계를 받아요. 근데 그게 맨날이야. 엉망진창 인계받는다는 것은 그 앞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않고 빼먹었거나 하다 말았거나 잘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워낙에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실수의 양상도 천태만상이에요. 진짜.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어느 직군에 가나 들어간 다음에 1년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환자를 맡기면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는 정도까지 트레이닝이 되려면 그 정도는 3년은 필요하거든요. 최소가 3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위에 그 선배의 질책과 선배들의 비난을 도움이 필요하죠. 비난을 받는 건 아니고. 아니 그 기간 네. 동안은. 아니요. 저는 비난으로 사람이 배운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아니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업에 투입이 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위에 선배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고 계속 문제점만 보이니까 그 지적을 하게 되고 그 지적이 결국 태움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이제 간호해야 대상은 환자인데 이 친구가 하는 실수가 환자한테 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배들 입장에서는 특히 환자들을 더 아끼는 간호사일수록 환자들을 더 꼼꼼하게 보는 간호사일수록 후배한테는 더 엄격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후배가 대체로 신규 간호사들이 잠 제대로 못 자고 밥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힘들고
생각적으로 완전 소진된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계속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배운 것들이 제대로 이제 빨리 장착이 안 되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죠. 어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군대 그때 보면 군대는 그걸 갈군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갈구는데 되게 이제 고문관이라는 들어봤어요. 고문관들이 많이 이제 갈굼을 당하는데 네. 일종의 이제 그런 상태죠.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고문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태움이라는 갈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면 그 위에 선배들도 나름대로 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 방금 얘기하신 게 나는 오히려 환자를 아끼는 또 그 한 사람일수록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면 배우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이걸 참아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그게 부조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현장은 진짜 치열하고 너무 바쁜데 이 친구는 내 환자한테 해를 입혀. 나한테 해를 입혀. 그러면 이 선배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 내가 피해자고 저쪽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간호사일 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폭력의 행사라기 정신적인 폭력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뭐 얻어맞았냐면 얻어맞기도 했네요. 그래요? 네, 얻어맞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태움을 어떻게 하는 건지. 태움이라는 게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그냥 직장 내 괴롭히는 뜻이 거거든요. 태운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해가지고 그냥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뜻으로 통용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태움? 네. 뭐에 이렇게 태운다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진짜 불을 태운다는 느낌에 더 가깝고 그리고 그 용어를 간호사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써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직군이 간호사라는 직군만 그 용어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 직군들이 쓰는데 유독 간호사들이 이제 뭐 여러 언론에 비춰진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유독 간호사들만 서로 그렇게 못 잡아보고 아니, 그럼 안다리가 태움이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한테만 일어나는 겁니까? 의사와 간호사 혹은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도 태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부르기로는 그 이름을 붙이면 아무데나 착착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뭐 저 레지던트가 나 태웠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뭐 누가 누구 태웠다 이런 용어는 흔하게 쓰고요. 그리고 환자가 간호사 태웠다는 용어는 그렇게 흔하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직권 불문하고 태운다는 용어는 잘 써요. 자주 쓰고. 근데 유독 간호사가 좀 많이 그 용어로 주목을 받은 거는 저는 조금 비열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용어 정말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너네만 그렇잖아. 너네 그런 애들이잖아. 라는 낙인을 찍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심화되게 만든 거는 병원 문화고 병원 문화가 그런데도 그걸 외면하고 너네 그런 애들이니까 너네끼리 못된 애들끼리 서로 괴롭혀 이렇게 낙인 찍어버린 건 결국 태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괴롭힘 한 사람만 조치하고 그렇죠. 근데 그 한 명만 가해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가해를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태움으로 몰아가고 이 가해자 나쁜 년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그냥 그 가해자만 그냥 나쁜 년이 되고 진짜로 정말로 그 가해를 그 시스템이 자체가 이 괴롭힘을 만들어냈는데 그 시스템은 전혀 안 변하고 지금까지 계속 왔어. 우리 그 본인이나 네.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태움을 당한 구체적인 사례 목격을 네. 하셨거나 본인이 직접 당했거나 이런 게 태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심했던 사례는 그 주사실 간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 IV 그 정맥 주사라고 해서 이거를 놓고 환자한테 바늘을 찔러서 그 주사를 놓고 거기다 수액을 연결해서 이제 수액을 놓는데 그걸 보통 신규 간호사들이 실패를 많이 하죠. 어렵기도 하고. 잘 못 찾아가지고 막 네. 계속 찌르시던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2번 시도해보고 네. 안 되면 이제 선배한테 부탁을 해서 어. 좀 잘 잡는 선배가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툭툭 치고 보통은- 이렇게 척척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툭툭 치면 혈관이 좀 튀어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음. 그걸 실패를 해서 신규 간호사가 선배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 선배가 그 바늘을 주사 바늘을 신규 간호사 팔에다가 이렇게 찌르면서 이거 너가 환자한테 한 짓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 악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악마 같은 개인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간호사들 사이에도 있죠. 그리고 저도 뭐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고 많이 보기도 했지만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통계상일지 모르지. 왜냐면 제가 겪어본 사례들로 봤을 때 어쨌든 인구상 비율로 봤을 때 간호사들이 못된 사람 비중이 일반적인 사람들 비중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제가 보면 그런데 대체로는 간호사분들 되게 착하고 친절한데. 선량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선량한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악마 같은 사람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는 거고. 김 간호사님 주변에서는 네. 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못 봤나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간호사들이 많으면 일단 안 되죠. 안 되죠. 안 근데- 되고 근데 방송에는 자주 이렇게 많이 보도가 나왔죠. 돼서 네. 제 주변에는 근데 자살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많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런 생각. 네. 뭐 당장 신규 간호사 저만 해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출근하다가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태움을 당하면 네.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저항을 한다건 아니면 반발을 한다건.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이게 지나고 나서는 그게 보여요. 이게 내가 신규 간호사예요? 응. 그럼 들어가서 보면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잘못을 했고 나 때문에 선배가 이렇게 힘들고 나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봤어.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게 힘들지. 이게 괴롭히면 괴롭지. 괴로운데 어떤 때는 나를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저항을 한다가 뭐 가능한 일일까? 일종의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하는 것 같다. 숨 쉬듯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이 병원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병원한테.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서툰 거는 당연한 일인데 완벽하길 바라놓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 책임이야. 너 책임도 있어.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 거죠.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인 거죠. 여기에 계실 때, 세브란스에 계실 때는 중환자실에만 7년 있으신 거죠? 네, 입사부터 그만둘 때까지 같은 병도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병원에 가보면 네. 외래도 있고 네, 입원하는 쪽도 있고 응급실도 있고 네. 이런 중환자실도 있고 이제 간호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중환자 이쪽만 계속 하셨는데 네. 거기가 유독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저 외래 이렇게 가보면 외래는 한가하던데 거기 외래는 간호사분들 환자한테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와서 이제 얘기 잠깐 하고 뭐 혈압 재고 그러고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환자한테 들어가는 뭐 처치가 있었으면 이제 그거를 다 계산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고 처치 피를 매긴다 그래요.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되고 기록을 내가 한 거 다 한 줄 한 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넣고 의료진끼리 뭐 의사소통해야 되고 이제 뭐 처방 난 건 처방 또 실행도 해야 되고 검사실이랑 계속 연락해야 되고 물 밑에서 하는 게 많구나.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되는 게 간호사 일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는 직접 간호를 줄이거나 아니면 빨리 해치우려고 빨리 해치우고 환자한테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그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 가르치는 거 외에 이제 부수 업무가 많은데 이제 맞아요. 네. 학부모님은 잘 모르시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건 비슷한 거네.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인력의 문제네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충분히 문제점은 알겠어요. 그럼 우리 김 간호사께서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열심히 모색을 해봤어요. 이제 요즘 우리가 아주 막 야심에 차서 만들었던 이렇게 제시했던 법안이 있는데 간호인력인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호인력 인력인권법. 인권법. 근데 이제 간호법이 제시가 되면서 아예 묻혀버렸는데요. 우리가 계속 제시했던 거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지켜달라. 그리고 처벌조항. 그러니까 병원들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얼마나 해달라는 거예요? 거의 OECD 평균으로는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중환자실, 저는 중환자실에 집중을 하니까 중환자실은 1대2로 맞춰져 있었어요. 1대2. 네. 요구한 게 그거예요? 요구한 게 그거예요. 지금 현실은? 현실은 말로 못하죠. 사실 가장 중증도가 높은 그냥 막 뒤만 돌면 바로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이 막 줄줄 누워있는 중환자실도 1대3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1대2라고 해서 진짜로 1대2냐? 그럼 또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단 말이에요, 간호사들이. 아프거나 사직을 하거나 뭐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거나 결혼이 생기죠. 뭐 이렇게 결혼이 생기면 그러면 뭐 당장 겉으로 보기에 나는 환자 2명 보고 있어. 근데 일주일에 6일 근무해. 그게 1대2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사람답게 근무를 하면서 1대1을 유지해달라인 거죠. 그러니까 중증도에 맞는 인원수를 확충해달라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고 초점은 해결책이 있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이런 법이 있어. 근데 안 지켜도 아무 처벌이 없어.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처벌까지 돼야 되겠네. 그래서 처벌 조항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으로 제정해달라와 처벌 조항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미 여러 번 제시를 했으나 너무 많이 무산돼가지고 이제 또 무슨 기운을 내서 이걸 또 추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가 네. 우리 간호사께 이제 간호사 하지 말라고 말리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7년 넘게 간호사를 해보시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아니더라도 뭐 후배가 네. 간호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미 선택했으면 그럼 뭐 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 뭐 저는 지금 뭐 자녀가 있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가 간호사가 아니었는데 간호사가 된다고 했으면 저도 반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 3일 지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맺혀있던 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못다한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고 싶다 하는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생각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다 해도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간호사들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간호사들 편하게 살고 싶다, 살려달라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직업과 일체감을 가진 그냥 간호사로서 그냥 제 직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제 직업의 본질은 보호라고 생각해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그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 누구더라도 삶의 어느 한순간에는 중환자실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입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전을 박탈당하게 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었던 많은 환자들. 근데 이게 내 탓은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 제반 조건이 맞춰지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환자들도 다 하나하나 국민이었고 그리고 모두가 국민이시잖아요.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김 간호사는 내가 뭐 좀 더 편해지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 네. 그 대상이 당신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이런 인력 상황에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는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그 환자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관대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관대함은 환경이 만든다. 이게 각박하고 너무 힘들고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대함이 안 생겨요. 왜냐면 내 인권이 없는데 남의 인권을 어떻게 친절함도 안 생기고.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면 관대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그랬죠. 제가 너무 신규 때 힘들었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고생하는 건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관대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없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관대하려고 노력했던 내 후배들은 자기 후배들을 더 관대하게 가르치겠죠? 이게 결국은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는 국민 개개인이 제각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모든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너무 힘든 환경에서 일하니까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부른 소리를 들리는 거죠. 뭐 간호사들이면 너네 돈은 잘 벌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데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관대하면 노력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관대하려고 애를 쓰면 저 사람이 힘들지 안 힘든지 좀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면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다른 직군을 볼 때도 항상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저희를 그렇게 봐달라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한테 관대해 주세요가 아니라 약간 사회가 그냥 서로한테 서로의 뭐 직군이건 아니면 그냥 서로의 처지건 상관이 없이 서로한테 서로에게 관대하죠. 관대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려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안 받쳐주더라도. 예, 우리 간호사 김 간호사께서는 정치를 하든지 뭐.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 3일간 얘기 들어보니까 딱 하나 좀 뇌리에 팍 박히는 것은 네, 그 이른바 그 태움이란 말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든지 집단 괴롭힘으로 하든지 네, 결국은 이런 일이 간호사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모든 직장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특별히 그 간호사 집단에서만 있는 일처럼 이렇게 낙인되는 이런 네.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태움이라는 말 쓰지 말자. 네. 집단 내 괴롭힘 이렇게 하자. 결국은 이게 어떤 간호사 개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고 어느 집단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제 이 태움이라는 말, 왠지 태움 하면 느낌도 음험해요. 자극적이죠. 그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좀 앞으로는 정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제 그제 오늘까지 연 3일간 간호사의 어떤 속살, 네. 은밀한 우리가 은밀한. 그동안 몰랐던 네.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7년간의 간호사 경험을 책 밑바닥에서의 담은 김수련 간호사였습니다.